마지막 순례 배진성 30살까지 사는 것이 꿈이었다. 왼쪽 가슴이 아팠다. 남몰래 가슴을 안고 쓰러지는 들풀이었다. 내려다보는 별들의 눈빛도 함께 붉어졌다. 어머니는 보름달을 이고 징검다리 건너오셨고 아버지는 평생 구들장만 짊어지셨다. 달맞이 꽃을 따라 가출을 하였다. 선천성 심장병은 나를 시인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나의 비밀은 첫 시집이 나오고서야 들통이 났다. 사랑하면 죽는다는 비유성 심근증. 심장병과 25년 만에 첫 이별을 하였다. 그러나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바다는 나를 이어도까지 실어다 주었다. 30년 넘게 섬에서 이어도가 되어 홀로 깊이 살았다. 나는 이제 겨우 돌아왔다. 섬에서 꿈꾼 것들을 풀어놓는다. 꿈속의 삶을 이 지상으로 옮겨놓는다. 나에게는 꿈도 삶이고 삶도 꿈이다. 꿈과 삶과 글은 하나다. 윤동주 시인을 다시 만나 함께 길을 찾아 나선다. 생명의 숲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함께 마지막 순례를 떠난다. 이 지상에서 언제 떠나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길을 찾아 나선다. 나는 아직도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그리하여 나는 지금부터 나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 죽게 되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잘 떠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나는 언제나 늘 정리가 서툴렀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틈틈이 정리를 하려고 한다.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리를 잘해야만 한다. 영정사진을 서둘러 찍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다. 영정사진을 찍는 마음으로 나의 삶과 나의 꿈과 나의 글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윤동주 시인의 글도 함께 정리를 하기 시작한다. 윤동주 시인의 꿈과 삶과 글을 읽으면서 윤동주 시인과 함께 마지막 순례를 떠난다. 이어도에서 백두산까지 순례를 떠난다. 이어도 공화국에서 북간도까지 마지막 순례를 떠난다. 책을 엮으며 배진성. 이어도에서 나는 죽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어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다. 윤동주 시인도 있었고 바다에서 죽은 제주도 사람들도 있었다. 정방폭포는 한라산 남쪽 최대의 학살터였다. 75년 만인 2023년 5월에 비로소 작은 4.3 희생자 위령공원이 마련되었다. 내가 일전에 서복 선생과 함께 다녀왔던 서복 전시관 곁에 위령 공간을 마련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영혼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산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들이나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했던 윤동주 시인도 함께 가겠다고 길을 나선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죽은 것들까지 사랑하는 나와 윤동주 시인이 함께 길을 나선다. 이번 기회에 정방폭포도 둘러보고 제주도 여러 곳들을 둘러보기로 한다. 주로 죽음의 장소들을 위주로 둘러보기로 한다. 정방폭포와 소남머리, 무등이왁과 큰넙계, 고늘동, 북촌리, 다랑시굴, 터진목, 표선해변, 서달오름, 주정공장, 이덕구산전, 관덕정, 여수와 광주와 대전의 학살터까지 둘러보려고 한다. 정방폭포에서 한라산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윤동주 시인의 고향 북간도까지 긴 순례를 시작한다. 나와 함께 순례에 나선 윤동주 시인을 공부한다. 그의 시와 산문을 다시 공부한다. 먼저 윤동주 시인의 기본 교재를 만든다. 윤동주 시인의 시와 산문을 함께 읽으면서 윤동주 시인의 꿈과 삶과 글을 좀 더 깊이 공부한다. 지금까지 발굴된 윤동주 시인의 모든 시와 산문을 이 책에 담았다. 많은 사람들은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 몇 편만을 읽고 윤동주 시인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좀 더 깊고 자세하게 읽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윤동주 시인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맑고 투명한 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좀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소중한 촛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윤동주 시인의 시와 산문은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 민음사, 정본 윤동주 전집 문학과 지성사, 윤동주 평전 서정시약, 서럼 시로 만나는 윤동주 문학동네, 정본 윤동주 전집 원전연구 문학과 지성사 등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여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앞으로 꾸준하고 심도 있게 공부하여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나갈 생각이다. 눈 밝은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지도 편달이 있기를 희망한다. (2024년 9월 29일) 이어도 공화국에서 배진성. 작품 수록 순서가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 전집과 정본 윤동주 전집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 나는 가능한 윤동주 시인이 남긴 작품의 창작 순서에 가깝도록 배치했다. 시작 노트 순서와 자선 시집 순서를 감안하여 창작한 순서에 가깝도록 배치했다. 다만 산문 4편은 따로 뒤에 모아서
함께 배치할 생각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송몽규 술가락, 정지용의 서문, 강처중의 발문 등 관련 자료들도 함께 실을 예정이다. 사진 한 장, 배진성. 우연히 나는 사진 한 장을 보았다. 문어가 꽃게를 먹는 사진이었다. 입이 아니라 대가리로 먹고 있었다. 나의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러고 보니 문어는 모든 것이 대가리 속에 들어 있었다. 문어는 발과 대가리만 있었다. 꽃게 한 마리 잡혀가고 있었다. 온몸에 갑옷 입은 꽃게 한 마리. 부드러움에게 먹히고 있었다. 뼈도 없는 것이 뼈를 먹고 있었다. 꽃게 한 마리. 문어 대가리 속의 뇌를 꺼내려고 문어 대가리 속 깊이 손을 넣었다. 다른 한 손으로는 문어의 다리를 자르고 있었다. 부위별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문어와 꽃게의 목숨을 건 식사 시간에 다른 물고기들은 그냥 조용히 헤엄만 치고 있었다. 사진 한 장이 그렇게 나를 먹었다. 월라봉 단해와 박수기정. 배진성. 1. 월라봉 단해는 박수기정이 있고 스스로 절벽을 뛰어내린 바위들은 파도와 바람의 숨결로 부활하였다. 스스로 뛰어내린 목숨도 날아간다.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그때의 모습도 생생하게 보인다. 수많은 재가 날아와 쌓이고 용암이 용암의 등을 밀고 내려온다. 2. 나는 혼자 놀기의 달인이다. 나만 아는 비경이 여럿 있다. 나는 날마다 비경 속에 산다. 이어도 공화국 베이스 캠프 앞의 앞마당에도 숨겨둔 비경이 있다. 파도와 바람이 조각한 야외 전시장, 세월로 조각한 미술 전시장이 있다. 외계인이 새겨놓은
상형 문자도 있다. 달빛이 빚은 항아의 돌침대도 있다. 아침 6시 낡은 카메라를 들고 간다. 나 혼자만 보기 미안해서 들고 간다. 비경은 어쩌면 숨어 있어서 아름답다. 카메라를 들고 온 내가 미워졌는지 입구에서부터 나를 한번 쓰러뜨린다.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라 사정을 한다. 속살은 감추고 속음만 보여주라 한다. 3. 월라봉 단에는 박수기정이 있다. 박수는 샘물이요 기정은 절벽이니 절벽에서 바가지로 먹는 샘물이다. 바위 속에도 물길은 숨어 있다. 바위 속에도 숨길은 살아 있다. 어둠 속에도 살 길은 뚫려 있다. 세월은 절벽들도 조금씩 무너뜨린다. 스스로 절벽을 뛰어내린 절벽도 있다. 스스로 절벽을 뛰어내린 바위도 있다. 스스로 절벽을 뛰어내린 목숨도 있다. 그런 절벽 아래에서 살리는 것들도 있다. 바람과 파도가 숨결을 다시 불어넣는다. 바람과 파도 손길이 다시 일으켜 세운다. 칼날로 쪼개진 마음을 부드럽게 다듬는다. 잃어버린 문자도 불러 모아 가슴에 품는다. 잊어버린 약속도 되새기며 그리움 싹튼다. 4. 제주도 돌들은 물을 만나면 더욱 검어지는 흑진주가 된다. 검게 빛나는 꽃빛 눈빛은 더욱 깊어진다. 망태 버섯 같은 바위들도 있고 항아의 침대 같은 바위들도 있고 광개토 대왕비 같은 바위들도 있다. 기하학을 새겨놓은 병풍도 있고 별자리를 새겨놓은 마당도 있고 별빛들을 켜놓은 눈빛들도 있다. 지금도 유반석이 남아있는 월라봉, 유반석 아래 푸른 비둘기가 살고 있다. 용왕의 아들 글 읽는 소리도 들려온다. 용왕 아들은 난들의 서당에서 글을 읽고 용왕은 물소리 막아주는 방음벽을 세운다. 창고천의 물소리를 병풍으로 막아준다. 몽고로 말을 실어 보냈다는 대평포구. 아직도 월라봉을 내려오는 말 발자국 소리. 용왕이 밀집시켜 놓은 거인들이 보인다. 좁은 유치장에 갇혀있는 양민들도 보인다. 사람들이 형제섬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형제섬을 바라보는 섬들을 본다. 지금도 끊임없이 닦이는 바위들을 본다.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여기에만 있는, 오직 나 혼자서만 볼 수 있는, 나만 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 한 편 쓰려고 오늘도 낡은 카메라 하나 들고 아침 길을 나선다. 어느 외계인이 써놓고 간 듯한 비석이 하나 누워있다. 나는 그 비문을 해석하기 위하여 탁본을 한다. 검은 석탄 덩어리 같은 바위들도 있다. 흑진주 같은 먹돌들의 검고 어두운 아우성 소리 들린다. 5. 유튜브 전문가들은 자극적인 어그로를 동원해서 조회수만을 올리라고 하지만, 화려한 썸네일로 유혹을 하라고 하지만, 나는 오직 나를 위하여 나의 생각을 찍고
내가 본 의미 있는 장면들을 그냥 조용히 올려두고 조용히 사라진다. 신들이 만든 이런 많은 조각품들이 시멘트 아래 묻히는 것도 보았다. 바람과 파도 숨결로 빚은 조각품, 바람과 파도 손길로 빚은 목숨들. 배 하나가 수평선을 끌고 간다. 수평선 끝에 매듭이라도 만드는 듯 방향을 틀어 형제섬을 한 바퀴 돌고 수평선 뒤로 들어가 사라져 버린다. 나는 하늘을 한번 깊이 올려다보고 다시 내려와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하늘의 길이 보이고 바닷속 길이 보인다. 나도 이제 돌아가는 길이 더욱 아름답기를 바란다. 나도 이제는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는 길이 잘 보인다. 마음도 느긋하여 편히 앉아서 바람결 따라 파도와 함께 춤을 춘다. 출발할 때 드러나 있던 넓은 빌레도 가라앉고 내가 미끄러져 넘어졌던 바위도 숨어 보이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신의 숨결로 하루를 시작한다.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 전집. 안녕하십니까. 윤동주 시인과 함께 마지막 순례를 하고 있는 배진성 시인입니다. 오늘부터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 전집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한 권만 잘 읽어도 윤동주 시인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일반인들이 혼자 읽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이 책은 윤동주 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자료들이 집대성된 방대하고 깊이 있는 책입니다. 그야말로 윤동주 시인의 문학관이며 윤동주 시인에 관한 박물관입니다. 이 책은 윤동주 시인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책입니다. 따라서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저와 함께 조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저와 함께 모두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라도 윤동주 시인의 전문가가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간단히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지 앞장에는 윤동주 시인의 마지막 작품인 봄이란 시와 윤동주 시인의 연희전문학교 졸업 앨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 뒷장에는 일본 유학 첫 해인 1942년 잠시 귀향에서 찍은 의미 있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문사의 사망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또한 윤동주 시인의 짧은 머리가 인상 깊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부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 제2부 사진판 자필 메모, 소장서 자필 서명, 제3부 시고 본문 및 추, 그리고 후기와 부록과 작가 연보가 있습니다. 참, 이 책은 옛날 방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책장을 넘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또한 새로 쓰기입니다. 요즘 흔히 나오는 책과는 반대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므로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윤동주 시인과 함께 순례를 하며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배진성 시인의 세상 읽기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고구마꽃 배진성. 고구마꽃이 피었다. 고구마꽃이 젖을 물리고 있다. 꼬리박 각시나방이 젖을 빨고 있다. 고구마가 땅속에서 젖을 준다. 땅속에서 어머니는 아직도 나에게 젖을 물리고 있다. 잘 차려진 바다 한상. 배진성. 1. 월대 아래 월대천변 돌마루에서 어린 개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쪼그려 앉아 자세히 보니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다. 양손잡이도 있고 손이 없는 개도 있다. 손이 없어 발로 먹는 개들도 있다. 밥에는 관심도 없이 해찰하는 개들도 있다. 밥상을 밥차고 나가 친구들과 놀기에 바쁜 개들도 있다. 손장난을 하고 발장난을 하는 개들도 있다. 누가 빼앗아 먹을까봐 혼자 숨어서 먹는 놈들도 있고, 겁이 많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숨어서 먹는 놈들도 있다. 동구 밖까지 나가서 놀기에 바쁜 놈도 있고, 애인이라도 만나러 가려는 듯 물거울 앞에서 오래도록 꽃단장을 하는 놈도 있고, 그런 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무래도 물보다 땅이 더 좋은지 갈수록 땅으로 더 많이 기어오르고 있다. 머지않아 이 개들의 종족은 물의 세계에서 땅의 세계로 올라와서 살 것만 같다. 아무래도 이 개들은 지금도 쉬지 않고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만 같다. 아무래도 이 개들은 벌써 이 지상에서 자신들만의 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이미 모습을 바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굴을 들락거리며 나와 술래잡기를 하려는 듯 자꾸만 나에게 함께 놀이를 하자고 한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겁이 많아서 경계심이 많아서 자신보다 약한 놈에게 망을 보라고 시켜두고 살짝살짝 곁눈질을 하며 식사를 하는 놈들도 있다. 개들도 진화를 하면서 계급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이 징검다리를 건너려는데 징검다리 바로 위쪽에서 잠자리들이 샤워를 한다. 꼬리를 살짝살짝 물에 스치며 수면 위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몸을 적시기 시작한다. 비누 거품을 만들듯 물결을 살결처럼 닦으며 잠자리들이 물빛과 햇빛에 샤워를 한다. 그 곁에서 소금쟁이들은 깜짝깜짝 놀라며 튕겨오른 물방울을 피하고 있다. 그 모습이 마치 군무라도 주는 듯 일사불란하다. 이제 곧 물길이 바뀌리라. 외도 앞바다와 내도 앞바다가 월대천 징검다리를 거슬러 올라와 너무 싱겁게 먹는 개들에게
짜고 맛있는 바다 한 상 잘 차려줄 것이다. 그리하여 이미 바다를 떠나온 개들도 하루에 두 끼는 잘 차려진 바다 한 상을 받고 만수무강하리라. 3. 외도동 앞바다가 월대천어 문 노크를 한다. 내도동 앞바다가 월대천어 문 노크를 한다. 외도동 앞바다와 내도동 앞바다가 노크를 하고 월대천 안으로 문 열고 들어간다. 그 뒤로 바다 한 상이 거하게 차려져 들어간다. 앞바다는 뒷걸음질 치고 뒷바다가 길을 알려준다. 잔칫날 큰 상이 방문을 겨우 통과하듯 월대천 징검다리를 어렵게 통과해 들어간다. 몇 번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를 반복하다가 반찬그릇 몇 개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겨우 통과한다. 길목을 지켜던 외가리 한 마리 방바닥에 떨어진 반찬그릇에서 작은 생선 몇 마리 주워 먹는다. 아, 저렇게 잘 차려진 바다 한 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진수성찬이며 산의 진미일까? 하늘을 올려다보니 둥근 보름달이 떠 있다. 저 둥근 대보름달은 누가 날려올린 연일까? 방패연도 아니고 가오리연도 아닌 반짝반짝 빛나는 기름칠이 잘 되어 얼굴까지 다 보일 것만 같은 둥근 소뚜껑을 어떻게 저 하늘까지 날려보낼 수 있었을까? 어떤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서 빛나게 했을까? 장독대에 올려둔 어머니의 정한수 때문일까? 아침마다 새로 올려놓던 하늘 수박과 주황물 때문일까? 아, 나는 이제야 겨우 알았구나. 달이 날마다 월대천으로 내려와 식사를 하였구나. 잘 차려진 한라산 한 상과 잘 차려진 바다 한 상을 함께 받아서 진수성찬과 산의 진미를 밤새도록 먹었구나. 다 이유가 있었구나. 날마다 바다를 불러오는 이유가 있었구나. 날마다 산등을 두드려주는 이유가 있었구나. 옛날 선미들은 이미 다 알고 시도 지어 올리고 노래도 불러주고 하였다는데 요즘 시인들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보름달이 식사하는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하는구나.